퇴직 후의 삶,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상상하시나요?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며 느긋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일까요?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의외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하루 종일 불안하다. 이제 뭐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유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퇴직 후 1년이 지나며 불안이 일상이 된 사람들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서울 송파에 사는 61세 박성호 씨는 지난해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했습니다. 30년을 넘게 근무한 회사에서 떠날 때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그의 퇴직금은 약 2억 5천만 원,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면 월 18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주변에서는 성공적인 은퇴라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불안부터 밀려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퇴직 후 첫 달은 달콤했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기분, 여유로운 아침, 아내와 함께한 늦은 아점. 하지만 2달이 지나면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퇴직 후 해야 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은 회사였어요. 그런데 회사가 없어지니까 나도 사라진 기분이더라고요. 박 씨의 하루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늦잠을 자면 더 우울했습니다. 퇴직 후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하루에 10번 이상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 고정 지출은 그대로였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각종 보험료, 휴대폰 요금, 부부의 생활비,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의 결혼 준비 지원. 월 350만 원 정도의 돈이 꾸준히 나갔고 연금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는 퇴직금 일부를 생활비로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볼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앞으로 20년 이 돈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어요. 재정적인 불안은 사람의 심리 전체를 흔듭니다. 일할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지만 은퇴 이후에는 돈이 나가기만 합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지출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고 그 예민함이 마음의 여유를 갉아먹습니다. 게다가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나 경조사비 같은 변수는 끊임없이 생깁니다. 퇴직 직후의 자유로움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건 줄어드는 통장뿐이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찾아오는 건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직장에서는 부장님, 팀장님이라 불리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런 직함이 없습니다. 그를 찾는 전화는 줄어들고 명함에 적힌 소속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이 오후 3시라고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땐 제일 바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저 멍하니 창밖을 봅니다. 그때 느끼는 공허감은 말로 설명이 안 돼요. 퇴직 후 1년 차에 접어들면 이 같은 공허감이 극대화됩니다. 퇴직 후 첫 3개월은 해방감의 시기, 6개월은 적응기, 그리고 1년쯤 되면 현실 직면기로 들어섭니다. 이 시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은퇴의 모습과 현실의 괴리를 체감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를 정체성 붕괴기라고 부릅니다. 직업이 곧 자아였던 사람들이 사회적 소속을 잃으며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찾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박성호 씨의 불안은 결국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면 장애가 시작됐고 아내와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정작 대화는 줄어든 겁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한숨만 쉬니 나까지 불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은퇴 후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집안 분위기까지 무거워졌어요. 이런 문제는 결코 개인의 성격 탓이 아닙니다. 퇴직은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수입, 관계, 역할, 시간의 흐름이 동시에 변합니다. 그동안 외부 환경이 만들어주던 질서가 사라지면서 사람은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불안을 막연하게 두지 말고 구체적으로 숫자로 바꾸는 일입니다. 퇴직 후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현재 수입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현실이 명확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장을 보는 걸 두려워하지만 불안을 줄이는 첫걸음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재무 상담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불안의 대부분은 모름에서 시작된다. 숫자를 알게 되면 감정이 아닌 계획이 생긴다. 둘째, 시간의 리듬을 되찾아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하루의 구조가 무너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사라지면 마음은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상시간, 운동시간, 식사시간, 독서나 산책 같은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루틴이 쌓이면 다시 에너지가 생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생활 구조 회복 효과라고 부릅니다. 셋째, 새로운 소속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자원봉사, 지역 모임, 취미 동호회, 작은 배움의 모임 등은 마음의 지탱이 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만 안정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는 일의 관계 대신 사람의 관계를 새로 세워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넷째, 돈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의 균형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불안할수록 돈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불안을 줄이는 건 수익이 아니라 통제감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감각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됩니다. 소비를 조금 줄이고 통장을 분리하고 매달 예산을 정해두는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통제감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의 불안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 불안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한 상담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면 더 커진다. 대신 그 불안을 다루는 힘을 키워야 한다. 박성호 씨도 최근 들어 조금씩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주 2회 걷기 모임에 나갑니다. 소득은 없지만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이젠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하루를 내가 만들어 간다는 느낌이 생겼어요. 퇴직 후 1년 불안이 일상이 되는 것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불안은 새로운 삶으로 건너가기 위한 징검다리입니다. 중요한 건 그 불안 속에 머무르지 않고 그 안에서 새로운 리듬과 의미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전환의 시작입니다. 불안은 그 시작을 알려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 신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새로운 인생의 방향으로 바꾸는 용기. 그것이 퇴직 후 진짜 삶을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퇴직 후 1년 불안이 일상이 되었다는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의 구조가 무너졌다는 신호다. 직장을 중심으로 살아온 세대에게 퇴직은 단순한 일의 끝이 아니라 존재 방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일터에서 인정받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모든 기반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한다. 불안은 그 질문의 그림자다. 퇴직 후 불안의 첫 번째 원인은 경제적 불확실성이다. 직장에 있을 때는 월급이라는 일정한 흐름이 있었지만 퇴직 이후에는 돈이 들어오는 대신 나가기만 한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매일 확인하게 되고 그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마음의 평온도 함께 줄어든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가장 불안을 느낀다.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 얼마나 줄어들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다. 그 불확실성은 사람의 사고를 압도하고 일상의 감정까지 지배한다. 결국 불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감의 문제다. 통제할 수 없다는 감정이 쌓일수록 사람은 무기력해진다. 두 번째 원인은 정체성의 상실이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일은 단순히 생계 수단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누군가는 자신을 교사라 부르고 누군가는 엔지니어,
혹은 공무원이라 부르며 살아왔다. 그 역할이 사회적 자존감의 근거였고 인간관계의 중심이었으며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틀이었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로 되는 존재가 아니게 된다는 감각은 깊은 허무감을 낳는다. 내가 누구였는가라는 질문이 이제 나는 무엇으로 불릴 수 있을까로 바뀌는 순간 사람은 불안을 느낀다. 세 번째 원인은 관계의 재편이다. 퇴직 이후의 인간관계는 이전과 전혀 다르다. 직장에서의 동료 관계는 자연스럽게 끊어지고 남는 것은 가족과 몇몇 지인뿐이다. 문제는 이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좁고 밀도가 높다는 점이다. 배우자와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머무르며 갈등이 생기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부모 세대의 외로움은 커진다. 친구를 만나도 서로의 처지를 비교하게 된다. 누군가는 재취업했고 누군가는 사업을 시작했으며 자신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비교의식이 다시 불안을 키운다. 관계의 폭이 좁아지고 사회적 연결이 끊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로 느끼게 된다. 이 불안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접근은 가시화다. 막연한 불안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진다. 따라서 불안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재정적으로는 자신의 생활비 구조를 숫자로 정리하고 심리적으로는 불안을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글로 쓰거나 누군가에게 말로 털어놓는 것도 방법이다. 내가 무엇이 불안한가를 명확히 정의하는 순간 불안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 그것은 추상적인 공포가 아닌 해결 가능한 대상이 된다. 두 번째 접근은 리듬의 회복이다. 직장에 다닐 때 하루는 외부의 일정에 의해 움직였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그 틀이 사라진다. 일정한 루틴이 없으면 사람의 정신은 불안해진다. 인간의 뇌는 예측 가능한 반복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 후에는 스스로 리듬을 만들어야 한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하고 취미나 공부 시간을 배치하는 것이다. 작은 루틴이 쌓이면 그 안에서 다시 삶의 질서가 생긴다. 질서가 생기면 통제감이 생기고 통제감이 생기면 불안은 줄어든다. 세 번째 접근은 의미의 재정이다. 퇴직 전의 삶이 성과 중심이었다면 퇴직 후의 삶은 의미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수입과 성취가 삶의 주된 목표였다면 이제는 존재의 가치와 관계의 깊이가 새로운 기준이 된다. 자원봉사, 배움, 취미활동, 지역사회 참여 같은 활동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자기 존재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다. 어떤 일을 통해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감각은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그 감각이 불안을 밀어낸다. 네 번째 접근은 감정의 인정이다. 많은 사람들은 불안을 부정하려 한다. 나는 괜찮다. 다른 사람도 힘들다며 감정을 억누른다. 하지만 불안은 억누를수록 커진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의 반동 효과라고 부른다. 불안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그것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지금 나는 불안하다. 그것은 내가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불안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불안은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반자일 뿐이다. 다섯 번째 접근은 현실 기반의 재무 구조다. 많은 은퇴자들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현실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매달의 생활비, 의료비, 경조사비, 여행비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고 연금과 투자 수입을 합산해 본다면 생각보다 상황이 명확해진다. 필요하다면 소비 구조를 조정하고 작은 부수 입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보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지출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곧 마음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다. 불안의 근원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안을 더 자극한다. 퇴직 후의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다루는 힘이 생기면 불안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것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신호이자 방향을 다시 설정하라는 내면의 메시지다. 불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 이제 당신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은 다시 살아간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재구성의 시기다.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설계할지는 누구도 대신 정해줄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불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삶의 구조를 다시 짓고 의미를 새로 쓰며 관계를 새롭게 이어가는 것. 그것이 퇴직 이후 진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다. 한 6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퇴직 후 1년 동안은 매일이 불안했지만 이제는 그 불안이 나를 깨우는 신호였다는 걸 압니다. 불안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과거의 나로 머물렀을 겁니다. 그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이제는 매일이 조금 덜 불안하다고 했다. 불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게 된 것이다. 퇴직 후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불안은 방향을 잃은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에게도 찾아온다. 그것은 멈춤이 아니라 움직임의 증거다. 오늘도 불안 속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다시 살아가려는 마음의 징후다. 그 불안을 품은 채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된다. 그리고 언젠가 그 불안이 당신을 가장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